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다녀온 답사길은 북한산의 형제봉 능선입니다. 긴 장마와 폭우가 많은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물러가고 며칠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 날씨는 아침부터 운무가 잔뜩 끼어 있어 비가 올 것 같더니 결국에는 산행 중에 많은 비를 만났습니다. 북한산의 형제봉 능선은 동쪽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과 서쪽의 종로구 평창동을 관통하는 북악터널 위쪽에서부터 북한산 산성 주능선의 대성문까지의 능선길입니다. 북한산 남쪽의 정릉동과 평창동 쪽에서 산성 주능선의 북한산성 동남쪽의 대성문으로 올라가는 능선길의 생김새와 높이가 엇비슷한 봉우리가 연이어 있어 마치 형제 같은 느낌이 들어 형제봉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나 봅니다. 북악터널 위쪽의 형제봉 능선의 들머리로는 크게 종로구 평창동의 북한산 둘레길, 명성길 구간의 형제봉 공원 지킴터를 통해서 올라오는 길과 성북구 정릉동의 국민대학교 앞에서 출발해서 북악터널 오른쪽의 북악공원 지킴터를 통해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더 남쪽의 북악산 쪽에서 길게 올라오는 길도 있습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은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출발해서 북악공원 지킴터를 통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봉 능선에 올라서서 형제봉까지 오르는 능선길의 왼쪽으로는 평창동이, 오른쪽으로는 정릉동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능선길입니다. 앞쪽 왼쪽으로는 북한산 사자 능선이, 그리고 앞쪽 오른쪽으로는 북한산 칼바위 능선이 조망이 됩니다. 교통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정문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는 두 곳의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한 곳은 학교 정문 앞 왼쪽의 교통섬에 있고요. 다른 한 곳은 교통섬에서 학교 진입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정문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내리셔도 관계는 없고요. 북악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바로 왼쪽에 북한산 둘레길 700m를 표기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700m를 표기한 기둥을 지나 북악터널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북악터널 방향으로 약 200여 미터를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북악공원 지킴터 건물이 보입니다. 형제봉 능선의 정릉동 국민대 쪽 들머리인 북악공원 지킴터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북악공원 지킴터를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형제봉 삼거리 1.6km, 대성문 3.4km를 표시해 놓은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악공원 지킴터에서 숲길 안쪽으로 약 500여 미터를 올라가면 북한산 둘레길, 명성길 구간과 만나게 되고요. 벤치와 의자 등이 설치된 쉼터 삼거리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명성길 구간 삼거리 쉼터에서 수유동, 정릉 방향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북한산 둘레길 왼쪽으로 영불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영불사까지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숲길이 이와 같이 넓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하듯이 영상을 빠르게 돌리지만 실제로는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축대가 쌓여진 길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북한산 둘레길, 명성길 구간과 만나는 삼거리 쉼터가 나옵니다. 숲길 오른쪽으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명성길 구간의 삼거리 이정표입니다.
계속해서 북한산 둘레길 수유동 방향으로 직진을 하시면 정릉탐방지원센터로 이어지고요. 중간에 왼쪽의 영불사 가는 길로 가면 영불사를 지나 두 번째 형제봉의 오른쪽 아래쪽을 지나 형제봉 삼거리로 이어집니다. 북한산 둘레길 명상길 구간 삼거리 쉼터에서 유턴하듯이 왼쪽의 친목 계단길을 올라서서 북한산 둘레길 평창동 방향으로 약 400여 미터를 올라가면 북악산 갈림길이 나옵니다. 북악산 갈림길 삼거리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요런 운치 있는 나무다리도 건너고요. 구불구불하게 조성된 친목 계단길도 올라갑니다. 둘레길 구간이라 길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오르는 데는 힘든 구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길게 조성된 친목 계단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길게 조성된 친목 계단길이 끝나면 잠시 돌 계단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친목 계단길을 지나 긴 데크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긴 데크 계단길이 시작됩니다. 긴 데크 계단길 위쪽의 북한산 둘레길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산행 준비를 하라는 듯 바위도 나오고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계단길도 오르고 바위길도 지나면 어느덧 북한산 형제봉 능선의 북악산 갈림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북한산 형제봉 능선 북악산 갈림길에 도착하였습니다. 북악산 갈림길 삼거리의 이정표입니다. 왼쪽 길은 북악터널 위쪽을 지나 북악스카이웨이의 하늘교를 지나 청와대 뒤쪽에 위치한 북악산으로 가는 북악하늘길이고요. 오른쪽 길이 북한산 형제봉 능선의 형제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산 형제봉으로 가는 길을 약 20여 미터를 더 가면 또 다른 삼거리가 나오고 계수기와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계수기 왼쪽의 아래쪽 길은 평창동 형제봉 공원 지킴터에서 북한산 형제봉 능선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형제봉 능선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수기를 지나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산 형제봉 능선이 시작이 됩니다. 계수기를 통과하자 곧바로 바위길이 나옵니다. 평탄한 둘레길을 걷다가 바위길을 걸으니 이제 북한산에 온 느낌이 듭니다. 바위 사이의 길을 통과하여 50여 미터를 걸어가면 데크 계단길이 나옵니다. 데크 계단길을 올라 50여 미터를 더 올라가면 제법 큼지막한 넓은 바위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조망이 열리는 조망터이자 휴식 장소입니다. 이 큼지막하고 넓은 바위에 올라서면 오늘은 운무가 끼어서 시야가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지만 앞쪽으로는 북악산이, 왼쪽으로는 정릉동의 국민대학교와 내부순환로 등의 경치가 보입니다. 첫 번째 조망터 바위에서 다시 형제봉 능선의 형제봉 쪽으로 올라갑니다.
조망바위의 위쪽으로 올라가면 앞쪽 오른쪽으로 멀리 칼바위 능선이 조망이 됩니다. 첫 번째 조망터 바위를 내려서면 연이어서 고인돌같이 생긴 또 다른 바위 조망터가 나옵니다. 고인돌같이 생긴 바위 위쪽에 올라서면 앞쪽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게 보이는 형제봉 능선이 보이고요. 형제봉 능선의 오른쪽 멀리로는 칼바위 능선이 보이고 칼바위 능선 오른쪽 아래로는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고인돌같이 생긴 바위 조망터에서 내려갑니다. 고인돌같이 생긴 바위 조망터에서 내려와 약 50여 미터를 올라가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형제봉 0.7km를 표기한 이정표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위쪽으로 너덜지대 같은 바위 앞는 구간이 나옵니다. 너덜지대 같은 바위 앞는 구간을 올라갑니다. 경사가 급하고 조금 험한 구간이니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너덜지대 같은 바위 앞는 구간의 모습입니다. 올라가시다가 바위 앞능의 왼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너덜지대 같은 바위 앞능의 중간쯤에 도착하면 로프로 가드레일이 설치된 조망 장소가 나옵니다. 조망 장소에서 잠시 쉬시면서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너덜지대 같은 바위 앞능의 중간 조망 장소에서 내려와 로프 가드레일을 따라가면 잠시 후에 너덜지대 바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로프 가드레일을 계속 따라 올라가셔도 되고요. 너덜지대 바위 사이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너덜지대 바위 정상의 전망 포인트에 다 올라왔습니다. 전망 포인트에서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평창동 일부와 인왕산, 북악산이 보이고요. 정릉동 방향의 서울 시내가 조망이 됩니다. 너덜지대 바위 정상으로 올라오는 철봉길과 너덜지대 바위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너덜지대 바위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너덜지대 바위 정상에서 내려다본 경치입니다. 정릉동 쪽으로 국민대학교와 내부순환로 등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북악터널 위쪽으로 북악산으로 가는 능선길과 북악산, 인왕산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더 오른쪽으로는 평창동의 일부분이 조망이 됩니다. 너덜지대 바위 정상에서 내려가 평창동이 더욱 잘 보이고 사자능선과 보현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터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전망 포인트로 가는 길은 원만한 경사의 흙길이 이어지다가 조금 경사가 있는 바위길을 올라갑니다. 완만한 경사의 흙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흙길이 끝나고 바위길이 시작이 됩니다.
바위길이 거의 끝나갈 무렵 머리 위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고 눈앞에 이런 바위가 보이면 다음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입니다. 두꺼비 같이 생겼다가 우리 공군의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 미사일 같기도 한 바위 뒤쪽으로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평창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에 도착하였습니다. 전망 포인트의 앞쪽으로는 북한산 사자능선이 있고요. 사자능선의 오른쪽 끝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보현봉입니다. 사자능선의 뒤쪽 너머로는 비봉능선의 비봉과 향로봉이 조망이 됩니다. 사자능선의 왼쪽 아래로는 평창동이 펼쳐져 있습니다. 평창동과 사자능선, 비봉능선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전망 포인트를 지나 형제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망 포인트를 지나 숲길에 들어서면 곧바로 어디선가 굴러온 듯한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왼쪽 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위 아래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나뭇가지를 받쳐 놓았습니다. 굴러온 듯한 거대한 바위를 지나 완만한 경사의 숲길을 올라갑니다. 경사가 완만한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숲길 왼쪽으로 경사가 급한 바위지대가 나옵니다. 경사가 급한 바위지대의 오른쪽 길을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 왼쪽으로 첫 번째 형제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능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형제봉의 바위 앞능을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첫 번째 형제봉으로 올라가는 바위 앞능에 설치된 철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형제봉의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형제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첫 번째 형제봉의 정상에 도착하면 앞쪽으로 두 번째 형제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 형제봉 뒤쪽 너머로는 산성 주능선과 칼바위 능선이 보입니다. 바로 앞의 바위들이 첫 번째 형제봉의 정상 모습이고요. 첫 번째 형제봉의 뒤쪽으로는 정릉동 방향의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첫 번째 형제봉으로 올라오는 바위 앞능길 뒤쪽으로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보입니다. 첫 번째 형제봉으로 올라오는 바위 앞능길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돌아보면 평창동이 보입니다. 평창동 오른쪽 위쪽으로는 사자능선이 보현봉까지 이어져 있고요. 사자능선의 뒤쪽으로는 비봉능선의 족두리봉, 향로봉, 비봉이 보입니다. 보현봉에서 두 번째 형제봉 사이에는 두 번째 형제봉에서 대성문으로 이어지는 형제봉 능선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 형제봉에서 두 번째 형제봉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첫 번째 형제봉의 양쪽으로 있는데 어느 쪽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철봉이 설치된 내려가는 바위 앞능길은 매우 경사가 급하니 철봉을 잘 잡고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첫 번째 형제봉의 오른쪽 철봉 바위 앞능길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의 철봉 바위 암릉을 내려가다 올려다본 두 번째 형제봉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형제봉에서 내려갑니다. 철봉 바위 암릉을 다 내려와 뒤돌아본 첫 번째 형제봉의 모습입니다. 내려오는 철봉 바위 암릉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봉 아래에서 두 번째 형제봉으로 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형제봉에서 두 번째 형제봉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런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마시고 페인트로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방향으로 우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점프를 하시거나 다시 뒤돌아 나오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페인트로 화살표가 표시된 우회길입니다. 혹시 화살표를 못 보고 바위를 올라섰다면 여기로 내려오셔도 됩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바위 암릉을 지나 조금 더 위쪽으로 바위길을 올라서면 앞쪽으로 두 번째 형제봉이 보이고 두 번째 형제봉 왼쪽 뒤쪽으로는 보현봉과 사자능선이 보입니다. 두 번째 형제봉을 바라보며 바위 암릉 숲길을 걸어 내려가면 두 번째 형제봉 바로 아래쪽에 대성문 2.0km, 형제봉 공원 지킴터 1.3km를 표기해 놓은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봉 바로 아래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길은 사거리인데 양방향 이정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대성문 방향을 가리키는 왼쪽 길은 두 번째 형제봉 왼쪽 아래쪽을 우회하여 형제봉 상거리로 가는 길이고요. 앞쪽 길은 두 번째 형제봉 정상을 거쳐 반대편 두 번째 형제봉 아래쪽의 형제봉 산거리로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른쪽 길은 형제봉 삼거리에서 두 번째 형제봉을 왼쪽 아래쪽으로 우회하여 영불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과 만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형제봉은 첫 번째 형제봉에 비해서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재미도 덜하고 정상에 올라서도 시야가 막혀서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형제봉은 잘 오르지 않고 왼쪽의 우회로를 이용하여 형제봉 삼거리로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이 두 번째 형제봉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든 관계로 편한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제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시야가 막혀 있고 하산길 방향과 대성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목과 자그마한 바위 몇 개가 전부입니다. 북한산 형제봉의 정확한 해발 높이를 찾아보았으나 제대로 찾지는 못했고요. 블로그 몇 곳을 찾아보니 467m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462m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형제봉 삼거리로 내려가기 전에 조망이 열려있는 바위에 올라서면 사자능선의 왼쪽 아래로 평창동이 조망이 되며 앞쪽으로는 사자능선이 조망이 됩니다. 두 번째 형제봉 정상에서 형제봉 삼거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형제봉에서 내려가는 길의 중간에 뒤돌아본 경치입니다. 다시 형제봉 삼거리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형제봉에서 형제봉 삼거리까지 내려가는 길은 바위길로 바위들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두 번째 형제봉을 다 내려와 형제봉 삼거리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두 번째 형제봉을 바라보고 왼쪽 길은 영불사를 거쳐 북악공원 지킴터로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첫 번째 형제봉을 넘어 형제봉 공원 지킴터나 북악공원 지킴터로 내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형제봉을 뒤로 하고 대성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형제봉 삼거리에서 대성문까지는 이정표에 1.9km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제봉에서 내려와 대성문으로 가다 보면 약 100여 미터 앞쪽으로 완만한 경사의 봉우리가 나옵니다. 완만한 경사의 봉우리 정상에 거의 도착하면 봉우리 오른쪽으로 사자능선의 보현봉과 칼바위 능선 그리고 두 번째 형제봉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바위가 나옵니다. 전망바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바위에서 바라본 경치입니다. 왼쪽으로 구름에 가려진 사자능선의 보현봉이 보이고요. 보현봉의 오른쪽으로는 역시 구름에 가려진 칼바위 능선이 보입니다. 칼바위 능선에서 오른쪽으로 더 돌아보면 두 번째 형제봉이 보입니다. 전망바위를 내려가 완만한 경사의 봉우리를 넘어 대성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봉우리에서 다음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장소까지 약 300여 미터의 거리인데 계속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입니다. 완만한 경사의 내리막길이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바위들이 울퉁불퉁하니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다음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 장소까지 영상을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봉우리를 다 내려와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대성문까지 1.5km의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선사 못 미쳐 평창공원 지킴터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까지 약 500여 미터 구간은 특별히 힘들거나 어려운 구간은 없습니다. 숲길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사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경사가 있는 곳에는 침목이나 돌을 이용하여 침목 계단길과 돌계단길로 잘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평창공원 지킴터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삼거리의 평창동 쪽 길이 고무가 깔린 긴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다래교 삼거리라고 합니다. 다래교 삼거리까지 완만한 경사의 숲길을 계속 올라갑니다.
다래교 쪽으로 숲길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숲길 오른쪽으로 커다란 바위들이 보이고요. 첫 번째 형제봉을 넘어오기 전에 보았던 어디선가 굴러온 듯한 바위에서와 같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바위 밑을 나뭇가지로 받쳐놓은 커다란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받쳐놓은 커다란 바위 위쪽으로는 대성문 1.2km를 표기해 놓은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성문 1.2km를 표기해 놓은 이정표를 지나면 잠깐 경사가 급한 계단길과 숲길이 50여 미터 이어집니다. 경사가 급한 계단길과 숲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숲길을 다 오르면 평탄한 흙길의 숲길이 나옵니다. 평탄한 숲길을 걷다 보면 숲길 왼쪽으로 조망이 열려 사자능선과 보현봉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자능선과 운무에 쌓인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다시 평탄한 숲길을 걷다 보면 앞쪽으로 목침 계단길이 보입니다. 길게 만들어진 목침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길게 만들어진 목침 계단길을 다 올라가면 목침 계단길 왼쪽으로 사자능선과 보현봉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터가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구름이 더욱 짙어집니다. 조망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래교 삼거리가 나옵니다. 다래교 삼거리의 이정표입니다. 대성문까지 1.0km가 남았고요. 일선사까지는 0.4km를 올라가면 됩니다. 평창공원 지킴터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다래교 삼거리에서 약 250여 미터를 올라가면 일선사 삼거리가 나오는데 주로 돌계단길로 되어 있고요.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집니다. 기나긴 돌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잠깐 목침 계단길이 나오고요. 다시 긴 돌계단길이 이어집니다. 긴 돌계단길을 다 올라오면 일선사 삼거리 앞까지 잠깐 바위길이 나오고요. 바위길을 지나면 다시 돌계단길이 나옵니다. 돌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삼거리가 나오고 일선사 0.15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선사로 올라가셔도 대성문으로 올라가는 길과 다시 만나지만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일선사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선사로 올라가는 길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10여 미터를 올라가면 정릉탐방지원센터 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 일선사 삼거리가 나오고요. 대성문 0.7km를 표기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선사 삼거리에서 대성문 방향으로 돌계단길을 오르고 돌계단길을 지나 흙길을 걸어 올라가면 흙길 위쪽으로 일선사 쪽에서 내려오는 계단길과 만나는 고무가 깔린 데크길이 나옵니다.
고무가 깔린 데크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일선사에서 내려오는 데크 계단길입니다. 데크길 오른쪽으로는 칼바위 능선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인데 오늘은 운무가 잔뜩 끼어 칼바위 능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운무 사이로 보이는 칼바위 능선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완만한 경사의 일선사 아래쪽 숲길을 따라 약 400여 미터를 가면 일선사 쉼터가 나옵니다. 일선사 쉼터에서 대성문까지는 0.2km의 거리이고요.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대성문 바로 앞까지 세 군데의 긴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산에는 사적 제162호로 지정된 북한산성이라는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북한산성의 대성문까지 천천히 올라가면서 북한산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산성은 1711년 조선 제19대 왕 숙종 37년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북한산의 주요 봉우리들을 연결하여 둘러싸은 성으로 봄에 축성을 시작하여 가을까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축성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축성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삼군문 또는 삼군영이라고 하는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정규군 부대의 군사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승군인 승려들이 축성구역을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한 활약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주요 시설물들로는 사람과 물자의 출입을 위한 대문과 앞문이 있습니다. 축성 당시인 1711년에 만들어진 대문과 앞문은 모두 12개입니다. 방향별로 축성 당시의 12개의 문을 살펴보자면 가장 서쪽에는 지금 현재 북한산성의 정문격인 대서문이 있고요. 원효봉에서 백운대로 이어지는 능선을 원효능선이라고 하는데 북한산성의 북서쪽에 위치한 원효능선에는 북문과 서안문이 있고요. 북한산성의 남서쪽으로는 의상봉에서 문수봉까지 이어지는 의상능선이 있는데 의상능선에는 가사당 앞문, 부항동 앞문, 청수동 앞문이라는 세 개의 앞문이 있고요. 북한산성 동쪽의 용안봉에서 남쪽의 문수봉까지 이어지는 능선길을 산성주능선이라고 하는데 산성주능선에는 가장 남쪽에는 소남문이, 동남쪽으로는 대동문이 축성이 되었고요. 동쪽으로는 보국문, 소동문, 용안문이 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의 성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축성된 백운봉 앞문이 백운대와 만경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12개의 성문들 중에서 산성주능선에 위치한 소남문, 대동문, 소동문은 축성 당시인 1711년의 성문의 이름과 현재 성문의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문들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왜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문들의 이름이 나오는 문헌들로는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북한지 등이 있는데 북한산성의 성문들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문헌은 비변사등록이라고 합니다. 비변사는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기구이고 비변사등록은 비변사의 회의록을 1년에 한 번씩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711년 숙종 37년 10월 18일에 비변사에서 북한산성 축성 완료를 알리는 비변사 별단이라는 보고문건을 올렸는데 지금의 대남문은 소남문으로, 지금의 대성문은 대동문으로, 그리고 지금의 대동문은 소동문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174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성능스님이 편찬한 북한지라는 책자에는 1711년 축성 당시에는 대동문이었던 지금의 대성문이 대동문에서 대성문으로 이름이 변경되었고요. 연쇄적으로 축성 당시에 소동문이었던 지금의 대동문이 소동문에서 대동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대남문은 축성 당시에는 소남문이란 이름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름도 없는 암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성능스님은 누구이고 북한지는 어떤 책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스님은 북한산성 축성 당시에 숙종이 전국의 승군을 통솔하는 도총섭으로 임명한 승군 총사령관이고요. 성능스님은 북한산성 축성 당시부터 30여 년을 북한산성에서 도총섭으로 지내면서 북한산성 방어를 위한 승용사찰 13개를 만드는 등 북한산성에 대하여 가장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북한지라는 목판본 책자는 북한산성의 승군 총사령관으로 있던 성능스님이 북한산성에 30여 년을 있으면서 북한산성의 역사와 지리, 시설, 운영 등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한 북한산성의 교과서와 같은 책자로 북한산성 연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료입니다. 성능스님은 1745년 영조 21년에 도총섭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도총섭에게 북한지를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 제21대 왕인 영조는 북한산성을 3번 방문한 왕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1712년 숙종 38년 4월 10일인데요. 숙종은 1711년 10월 가을에 북한산성 축성이 완료되자 다음 해인 1712년 4월 10일에 북한산성을 점검하러 북한산성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이때 후일 영조가 되는 19살의 연인군을 숙종은 동행시킵니다. 이때 숙종의 행차는 왕궁인 창덕궁을 나와 숭례문을 지나고 구파발을 거쳐 대서문을 통해 북한산성으로 들어섰고요. 북한천의 수문을 지나 유사시 왕이 거쳐야 할 행궁을 둘러보고 동장대로 이동하여 북한산성 전체를 내려다본 다음 지금의 대동문인 축성 당시의 소동문으로 북한산성을 빠져나가 수유리 쪽으로 하산하여 흥인지문을 거쳐 창덕궁으로 황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성의 대서문에서 행궁까지의 북한산성 내부의 길을 숙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숙종이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원래 황궁을 계획했던 성문은 창덕궁과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의 대성문, 즉 축성 당시의 대동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장대에서 축성 당시의 대동문인 지금의 대성문까지는 거리도 멀고 길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아 급히 황궁 계획을 지금의 대성문인 대동문에서 동장대에서 가까운 지금의 대동문인 축성 당시의 소동문으로 환궁문이 변경되었고요. 환궁길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북한산성을 둘러본 숙종은 북한산성에 만족하였으나 대서문의 성벽이 낮아 적의 공격에 취약하니 중성을 쌓을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대서문 안쪽으로 새로 쌓은 성문이 바로 중성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산성에는 수문과 시구문을 제외하고
6개의 대문과 7개의 앞문을 합쳐 총 13개의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축성 당시의 대동문과 소동문의 성문 이름이 지금의 대성문, 대동문으로 언제, 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720년대에 많은 문헌에 대성문이란 성문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문들의 이름 변경은 숙종이 북한산성을 방문한 이후인 1712년과 북한지가 편찬된 1745년 사이에 변경된 것은 분명합니다. 성문 이름을 변경한 것은 순전히 답사부장 개인의 사견이지만 성문 이름이 변경된 이유를 찾는다면 전시도 아닌데 왕이 공식적인 행차에서 대문이 아닌 소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숙종이 지나간 축성 당시의 소동문을 소문에서 대문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마침 위치도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으니 원래부터 도성에서 가장 가까워 북한산성의 정문인 왕의 문으로 어가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축성되었던 대동문의 이름을 소동문에 물려줌으로써 소문이었던 소동문을 소문에서 대문으로 승격시키면서 즉 소동문에서 대동문으로 성문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도성에서 가장 가까워 북한산성의 정문이자 왕의 문으로 인식되었던 축성 당시의 대동문은 새로운 성문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고 큰 성이라는 뜻의 대성문이란 성문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축성 당시의 대동문에서 지금의 대성문으로 이름이 변경된 대성문의 위상은 1760년에 정점에 이릅니다. 영조가 대성문을 통해 북한산성으로 행차를 한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북한산성을 처음으로 행차한 것이고요. 48년 전인 1712년에 숙종과 함께 연인군 시절 행차한 것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 행차입니다. 영조는 창덕궁을 나와 창의문을 통해 도성 밖으로 나왔고요.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위치한 대성문을 통해 북한산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북한산성의 행궁과 동정대를 둘러보고 들어갔던 대성문을 통해 북한산성을 빠져나와 창의문을 거쳐 창덕궁으로 황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새 북한산성의 대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나머지 북한산성 이야기는 대성문을 살펴보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왕의 문으로 북한산성의 정문으로 축성된 대성문은 북한산성 성문들 중에서 가장 크고요. 해발 626m에 축성되어 있습니다. 아치 모양의 둥근 홍해문 위로는 문루가 있고요. 문루 가운데는 대성문이라 쓰여진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영조가 들어갔던 대성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해문 양옆으로는 성문 문짝이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는 빗장인 장군목이 놓여져 있습니다. 성문 안쪽에는 네 방향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성문 안쪽에서 올려다본 대성문의 모습입니다. 성문 안쪽 오른쪽에서 바라본 대성문의 모습입니다. 대성문의 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루 앞쪽의 여장과 성문 오른쪽의 성벽 모습입니다. 대성문 오른쪽 성벽 위에서 바라본 대성문 문루의 모습입니다. 대성문 문루 가운데 걸려있는 대성문의 편액입니다. 편액 왼쪽에 한글로 숙종어필 집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숙종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숙종의 글씨를 모아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대성문에서 보국문으로 이어지는 대성문 왼쪽의 성벽입니다. 대성문 성벽 왼쪽에서 바라본 대성문 문로의 모습입니다. 대성문을 지나 대남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문로로 올라가 대성문 오른쪽으로 이어진 성벽을 따라 이동하겠습니다. 대남문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뒤돌아본 대성문의 모습입니다. 대성문과 대남문 사이에는 잠룡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대성문에서 잠룡봉으로 올라가는 성벽길입니다. 대성문에서 잠룡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300여 미터의 거리인데 경사가 매우 급합니다. 쉬엄쉬엄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잠룡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룡봉까지 영상을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잠룡봉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잠룡봉 정상에 도착하여 왼쪽 성벽을 보면 자연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천문 같이 생긴 바위도 있습니다. 통천문 같이 생긴 바위에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운무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통천문 같이 생긴 바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화강암의 성벽만 보일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통천문 같이 생긴 바위에서 내려가 대남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룡봉 정상인 통천문 같이 생긴 바위를 지나 대남문으로 내려가다 보면 성벽 왼쪽으로 서울시 종로구에서 설치한 성북구, 종로구, 고양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성북구이고요.
오른쪽이 종로구입니다. 경계석을 지나 성벽을 따라 대남문으로 내려갑니다. 대남문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성벽 너머로 보이는 문수봉과 연화봉의 모습입니다. 다시 대남문으로 내려갑니다. 경사가 매우 급하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대성문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대성문 문로의 모습입니다. 대남문 왼쪽에서 대성문 쪽의 잠룡봉으로 이어진 성벽의 모습입니다. 대남문 문로 가운데 걸려있는 대남문의 편행 모습입니다. 구름이 이동하면서 잠깐 보현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현봉이 금세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장대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장대비는 1시간이 넘게 계속 내렸습니다. 대남문 앞쪽의 모습입니다. 홍해문 위쪽으로 문루가 있고요. 문루 가운데 대남문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영조가 들어갔던 대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 길을 통해 문루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정표 기둥에 대남문 해발 683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남문 문루로 올라갑니다. 문루 쪽으로 올라가면 마당같이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넓은 장소에서 대남문의 오른쪽 성벽을 따라 계속 올라가면 문수봉으로 이어지고요. 비봉능선과 의상능선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남문 오른쪽에서 바라본 대남문 문로의 모습입니다. 대남문 문로 위쪽으로 운무에 가려진 잠룡봉이 보입니다. 문로에서 성문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안내판입니다. 대남문 문로 오른쪽 마당같이 넓은 바위에서 대남문 문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대남문 안쪽 오른쪽에서 바라본 대남문의 모습입니다. 대남문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나 산성준흥선의 대성문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대성문을 빠져나가면 구기동 계곡을 지나 구기동으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대남문 안쪽에서 올려다본 대남문 문로의 모습입니다. 대남문을 빠져나갑니다. 대남문 앞에는 2개의 데크 계단길이 있는데 오른쪽의 데크 계단길은 문수봉 아래의 문수사를 거쳐 구기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고요. 왼쪽의 데크 계단길은 곧바로 깔딱고개를 넘어 구기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대남문 앞의 긴 데크 계단길을 내려가면서 북한산성 나머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760년 영조 36년에 영조가 직접 대성문을 통해
북한산성에 행차한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영조는 직접 대성문을 통해 북한산성에 행차해 본 이후 대성문길은 도성에서 거리가 가장 가깝기는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위험하여 왕의 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조는 새로운 북한산성 정문의 축성과 정문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북한산성의 정문으로 선택된 문이 바로 지금의 대남문입니다. 1711년 축성 당시 소남문이었던 지금의 대남문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고 하여 문수문 또는 문수암문으로도 불리었습니다. 소남문은 축성 당시에 문루가 없는 홍해문 형태의 소문으로 축성이 되었습니다. 소문이었던 소남문이 대문으로 승격이 되었으니 격에 맞는 새로운 문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역사에는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1764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친병으로 군대에서 방출된 한도영이라는 자가 북한산성 원효능선의 원효봉과 영취봉 사이에 있는 북한산성 북문의 문루에 방화를 하여 문루가 소실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 해인 1765년 4월에 부호군 구선복이라는 장군이 영조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립니다. 지금 북한산성 북문루의 문루를 고쳐 세우고 있는데 그 제목과 기와로 문수문의 문루를 새로 건립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기에 감히 이를 상소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구선복의 안이 채택이 되어 소남문에는 북문의 목재와 기와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문루를 올리고 1765년에 대문으로 승격된 대남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72년 4월 10일 영조는 79세의 호호백발의 나이에 60년 전인 1712년 4월 10일에 연인군 시절 부왕 숙종과 함께 대서문으로 행차를 나갔던 같은 날에 맞추어 이번에는 영조 자신이 당시 20세의 세손 훗날 정조를 동반하고 대남문으로 행차를 나갑니다. 영조의 대남문 행차길은 창덕궁을 나와 도성문인 창의문을 지나고 세검정, 구기동을 지나 대남문을 통해 북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영조는 북한산성에 3번 행차한 왕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왔던 길 그대로 환궁하였고요. 이 길을 영조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문이었던 소남문은 북한산성의 정문인 대남문이 되었고요. 처음부터 북한산성의 정문으로 축성되었던 대성문은 이름도 한번 내어주고 영조 행차 이후 영구 폐쇄되는 비운의 문이 되었습니다. 북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문은 방화로 문루가 소실된 이후로 목재와 기와 등을 대남문에 내어준 이후로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문루 없이 홍해문만 남아있는 기이한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산성 이야기를 마치고 문수봉과 보현봉 사이의 북한산성 정문인 대남문을 바라보며 형제복능선 사전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